국민의힘을 이끌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영 강원도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중일 강원도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동혁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한중일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으로 장동혁 우리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네. 선거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당대표에 선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분의 예상을 좀 뒤엎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43만 표 중에서 2만 표 차이로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이 되었죠. 이 선거 과정에서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였던 그 인지도를 가지고 당원들을 모두 이렇게 껴안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반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강경 보수로서의 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표가 결국은 장동혁 후보가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당대표 선출을 보셨을 텐데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도로 내란당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과 같은 극우 유튜버 그리고 종교를 참칭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의 손아귀에 휘둘려서 국민의힘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도피처 혹은 극우 유튜버의 놀이터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자신도 당원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유튜버의 기댄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인데요. 후보 시절에는 내부적으로 누가 더 강력한 반탄 입장이었느냐라고 몰고 갔다면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에는 뭐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보다 그 자기를 협소하게 지지해 주었던 일부 당원의 의견에 지나치게 기대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 공당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국민적,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윤핵인에 몰두하다 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강릉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위로하거나 현장을 찾아서 살피는 그런 행보나 내용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반면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선거 기간 때에도 홍수 현장을 찾아서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보살폈던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를 갖다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양당의 당대표가 다 선출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 정치권에는 이 당대표 선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충청권의 인사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본인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인사적인 기용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강원도의 인사들이 중앙 권력에 가까이 있었을 때는 또 뭐 얼마큼 또 강원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가를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가장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중에서도 우리 이제 권성동 그 의원이나 이철구 의원이 그 주요 당직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당은 달라도 상당한 그 정치적 정책적인 영향력을 강원도에 미칠 영향을 기대했는데 그거에는 조금 못 미쳤다, 상당히 못 미쳤다는 게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그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었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또 동체3정의 이철구 의원 같은 경우 소위 원조 친윤 파들이 그 대거 포진해 있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던가 또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이철규 의원도 자녀의 마약 같은 그런 어떤 그 가족의 위법조차 살피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내 신뢰를 얻고 또 강원도 권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데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한중일 대변인께서 당대표 저는 선출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 다 해주시죠. 뭐 저희는 당대표가 충청도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당대표 선거를 보게 되면 자기 출신의 지역 그리고 출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당 선거의 중심이 되고 움직였는데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조직적으로 움직인 선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되려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요. 네. 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보다시피 장동혁 후보가 보여준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본인의 의지가 정말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 강원도에 조금 전에 허수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그 거론되는 그런 국회의원 분들이 저희 당에서 신념을 같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중심이 되고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9달 정도 남았는데 지방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당이 민주당보다는 당 대표가 늦게 선출되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범을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철규 도당위원장을 뽑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다시피 4% 정도는 강원도에서 좀 앞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는 또 부산과 같이 좀 어느 정도 저희 보수의 기반이 좀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에서 그 지역에 좀 맞고 좀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 그리고 선거에서 그 가능성 있는 후보를 잘 저희들이 공천 과정에서 걸러서 후보를 내면 내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좋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허소영 대변인께서는 지방선거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떻게 네. 전망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비록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긴 했지만 그 강원도에서의 도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을 보고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지방선거 대비 TF를 구상하고 9월에 이제 곧인데요. 9월에 그 실천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도당의 그 강원 민주연구소와 결합해서 찾아가는 지역 현안 발굴단을 운영하고 또 11월에는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믿고 뽑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그 성패를 가르는 요인들은 물론 여당이니까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그 강원도에 누가 더 깊이 그리고 누가 더 진심으로 지역 현안에 관심과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역량이 어느 당에 좀 더 있는지를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협치가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협치가 가능하려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순리대로 잘못한 것에서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그 반성을 먼저 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그 계엄에 대한 그런 걸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악수를 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중일 대변인께서는 네, 협치, 저희 당 대표를 보게 되면 강경 보수의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워 이기겠다고 하면서 결집을 좀 다지고 있는 편이고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 보면 싸움은 내가 하겠다라면서 지금 여야의 충돌이 아주 국회에서 보여질 모습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민생 문제, 지역 경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구분 없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사정에 따라서 또 일부 일들은 좀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